네, 오프닝벨 2부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오늘 장세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눈에 띄는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뭐 전체적으로 많이 밀리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 섹터가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그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제 철강 업종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지금 다른 이슈들은 없나요?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LG화학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네. LG화학이 어제도 이제 뉴스 보시면은 이제 세계 7위 기업이다. 그리고 일단 실적이 아마 이제 그러니까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네. LG화학이 보면 매출이 약 한 11조, 영업이익이 한 2조 2,300억이 되는데 아마 영업이익이 아마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200% 이상 신장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LG화학이 일단은 제품 포트폴리오가 좀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어떤 소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제 보시면 또 그 LG전자의 그 CM 파트 이제 그거를 분리막 파트를 인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한 5,250억 정도로 투자를 아마 매입가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뭐 그대로 인수를 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도 한 8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아마 LG화학이 지금 세계 7위 기업인데 아마 세계 1위 기업을 목표로 아마 매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차트도 보시면 이제 주가도 오늘도 오르고 있지만 최근에 이번 주 보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어떤 향후에 어떤 LG화학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좋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이렇게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보통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가 이제 미리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대충.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반영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조금 하락장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짚어봤고요. 우선은 철강주와 진단키트주,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으로 증시 상황 어떤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21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림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1,03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4,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장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함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1,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홀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함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파란불을 켜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림세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카카오는 오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14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1%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삼성 SDI도 오늘 조금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빨간불 눈에 띕니다. 2%대 빨간불 켜내며 29만 2,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탄력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HLB 빨간불이 눈에 띕니다. 36,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시젠 그리고 CJENM, 알테오젠 1%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철강 관련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세아베스티를 포함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KG 동부제철의 오늘 탄력이 좋습니다. 3%대 오름세 속에 16,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3%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알루코가 홀로 파란불을 켜낸 가운데 문배철강, 대한제강 그리고 제일제강까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살펴보시면 PCL은 오늘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52,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랩지노믹스와 엑세스바이오는 소폭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파란불을 켜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수젠텍 오늘 2%대 탄력 떨어지고 있고요. DNA링크도 오늘 약세, 진원생명과학도 2%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보실 테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오늘 1부에서부터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에코프로비엠 3% 가까운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 1%대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오늘 소폭 강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첨보가 2% 오름세 가져갑니다. 22만 7,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모화학 소폭 강세 가져가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기업 실적 발표, 삼성전자와 그리고 LG전자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어떨지 시장에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대급 실적을 2분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에서는 영업이익을 12조를 달성을 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반도체와 가전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의 하반기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시스템 반도체가 수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폴더블 폰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익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 주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계속해서 조금 내림세를 자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8만 전자 넘어서서 9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LG전자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는 지금 살펴보시면요. LG전자 하반기에 아이폰 8월부터 판매를 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 있는데요. LG전자는 지금 우상향을 가져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는 좀 음봉을 크게 기록을 했고요. 오늘 3%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마트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수동에 있는 본사 건물을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마트가 성수동 본사 건물 매각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기사에서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트는 여기에 대해서 노후 점포를 새롭게 미래형 점포로 변신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건물을 매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개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말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마트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장기적으로는 조금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가 요즘에 상승세가 좀 둔화되다가 다시 오름세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소식은요. 다음 달 1일에 카카오 웹툰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카카오 웹툰이 내달 1일,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카카오 웹툰은 카카오 페이지와 다음 웹툰이 힘을 합친 건데요. 시장 점유율이 카카오 페이지가 15%, 그리고 다음 웹툰이 3%대입니다. 이는 경쟁사인 네이버 웹툰에 비하면 크게 밀리는 수치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네이버 웹툰이 65%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카카오 웹툰은 이번에 이름을 새로 바꾸고 또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형태로 웹툰을 제공을 하면서 몸집을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와 네이버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살펴보시면은 올 초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오다가 최근에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하반기에 카카오 엔터 상장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몸집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네이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세가 조금은 꺾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역시 어떤 흐름 가져갈지 또 웹툰 시장에서는 어떻게 승자가 결정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주요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죠. 우선 지금 보니까 철강 금속 관련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일단 어느 면에서는 이제 고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좀 그래도 선방을 해서 지수가 좀 하락하는 거를 방지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뭐 철강이나 이런 뭐 LG화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지금 하락하는 상태인데 지금 아마 그 파생적으로 보면은 일단 옵션의 선물 옵션의 경우에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오늘 그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그 풋옵션에서 저가 어떤 그런 가격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양상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뭐 반등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황으로서 좀 이렇게 지수를 좀 많이 돌리기가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특징주들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오늘 하락한 종 보면 LG전자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25% 하향하는 증권사 있었거든요. 네. 이제 원인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TV에 대해서 어떤 성장세가 정체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목표가를 25% 내림으로써 오늘 일단 LG전자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네. 이런 게 좀 여러 가지들이 LG전자에 대해서 이제 악재를 좀 작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곧 보면 뭡니까 이제 펄어비스가 일단 붉은 사막을 또 출시를 연기한다 해가지고 또 오늘 또 하락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오늘 오르는 종목은 이제 캠트로스라고 이제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탄소 포집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그러셨죠. 모았다가 이제 가공하는 건데 뭐 이런 거를 가공하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캠트로스가 부각이 되면서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이제 국전약품이 일단 이제 강계에서 샤페론이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그 이런 코로나 관련 물질을 뭐 납품한다 가지고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MK전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의 어떤 파트너다. 네.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아마 MK전자가 계속 요새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라고 이 종목은 이제 급등락이 반복되는 종목인데 오늘도 보면 일단은 그 나노젠 관련해 가지고 이런 백신이 뭐 8월에 출시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좀 급등세를 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제 라면 가격이 인상이 됐죠. 그래서 보면 네. 이제 오뚜기는 13년 만에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농심이 한 4년 6개월 만에 이제 인상을 했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뭐 삼양식품 이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라면 관련된 식품주들도 일단은 좀 상승세로 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또 이 또 원료 원가가 많이 또 올랐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뭐 그동안에 못 올랐던 가격을 올림으로써 아마 이런 업적에도 뭔가 좀 이렇게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정치인 관련져 가지고 뭐 뜨는 테마 뭐 지는 테마가 있었는데 사실 요새는 뭐 정치인 관련지들 지지부분 했었는데 최근에 또 보면 또 우리 윤석열 관련주 뭐 국민의힘에 뭐 입당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아마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정치인 관련주들도 항상 보이게 항상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다 조정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만약에 국민의힘 입당이 뭐 언제 그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결정할 때까지는 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다가 만약에 뭐 입당을 한다면 아마 그 뉴스에서 또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또 금요일이자 또 7월을 마감하는 또 하루입니다. 또 이런 날 또 좀 시원하게 장세가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자켓 색깔을 좀 바꿔 입어봤습니다. 지금 하루 또 잘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파란불을 켜고 있다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또 비 소식도 있습니다.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또 오늘장 계속해서 지켜보시다 보면은 좀 잘 가는 종목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종목을 또 발굴해내면 좋을 수 있을지 함께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슈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앞서서 또 이 시각 특징주들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또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또 부각이 되면서 친환경 또 저탄소 경제를 전환을 위한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동기 전문가님이 지난번에 또 얘기해 주셨던 켄트로스가 오늘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16%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어떤 종목들이 하락장을 연출하고 있는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하락한 종목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또 이제 하락했다가도 또 급등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뭐 양지가 음지되고 이제 음지가 양지된다는 게, 일단은 우리 이런 이제 뭐 상승률 상위 종목, 하락 종목 결국 이제 테마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렇습니다. 종목들은 네. 또 오르다가도 또 급락할 수도 있고, 또 급락하다가도 또 오를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이거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거 우리 현재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뭐 핫한 그렇습니다.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어떻게 뭐 오르고 어떻게 빠지는지를 봄으로써 아마 이것도 뭐 그냥 우리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런 걸 보면 어떤 또 뭔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어떤 걸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7월 26일 날은 보면 일단은 이제 정치인 관련주 가지고 일단은 이제 최재형 관련주들이 요새 좀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동연 관련주도 아마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보면 어떤 대선에 대해서 좀 뜻이 아마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당이든 여당이라 해서 아마 또 김동연 관련주가 또 약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르원이 일단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에서 아마 지금 뭐 KS 관련 테마를 가지고 올랐었는데, 아마 최재형 관련주가 또 어떤 그 테마가 좀 퇴색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 이르원이 거의 뭐 15%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 CMS, 요거 이제 보안 안료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뭐 10만 원권 발행 소식이 있었거든요, 집회.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위조 집회 방지 기술에서 이런 것 때문에 부각이 돼서 올랐었는데, 아마 급등에 따른 일단 차익 매물이 출회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 오픈베이스 역시 일단은 최재형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돌파 후에 그를 이어지지 못하고 일단 3일 연속 일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S투자증권도 일단은 급등 후에 하락을 반전했는데, 이제 급등한 이유는 아마 코로나19 백신 큐라티스 임상일상 승인 소식에 가지고 일단은 지분을 부여했더라가지고 코리아 S투자증권이 사실 중소형 증권사인데 거의 소형 증권사거든요. 거의 네. 뭐 이름을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큐라티스의 지분을 보유한 소식에 일단은 우리가 올랐었는데 이제 이날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뭐 우리 백신에 대해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죠. 뭐 mRNA 백신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빠른 거랑 이제 속도가 쭉 있거든요. 일정을 보면은 지금 큐라티스가 그래도 가장 빨라요. 이게 이제 내년 초에 임상 그 2회에 돌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상에 약 36명을 일단 투입을 해가지고 네. 일단 아마 일상 거의 뭐 끝나가고 이제 내년 초에 이상으로 돌입한 데서 아마 큐라티스 관련주들이 일단은 큐라티스가 제일 빠르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제약사들 3인방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미약품, 에스티판, 녹십자. 이게 이제 올해 임상 일상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이지네요. 아이지는 뭐냐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네. 주로 대학들, 뭐 전북대라든가 뭐 카톨릭대, 뭐 세종대 해가지고 이제 컨소시엄 구축해서 하는데, 이제 6월 30일 날 임상 1A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곧 이달에 뭐 이제 오늘 뭐 7월 말이지만 어쨌든간에 조만간에 임상이 아마 허가가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대상 인원이 170명이에요. 좀 네. 많죠. 그래서 1차에는 이제 45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125명에서 약 170명 상대를 하는데, 또 아이진의 경우에는 제주도에 이런 백신의 생산 시설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진원생명과학이거든요. 진원생명을 일단은 한미 사이언스에 일단은 어떤 mRNA 원액을 일단은 이제 납품한다라든지 진원 생명과학이 또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뒤로 이제 이현제약 이제 MD형 관련해 가지고 약물 전달 기술을 일단은 도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양홀딩스.
이제 올릭스 자회사가 있습니다. 엠큐렉스와 mRNA 백신에 일단 양해각서를 했다라 해서 일단은 우리나라 일단 mRNA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큐라티스가 앞서 있고 그다음에 한미약품 에스트만 독십자 어떤 연합군 그다음에 아이진 그다음에 진원생명과 이연제약 삼명홀딩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아마 mRNA 관련주들은 이걸로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PM 풍년은 역시 우리 그 김동연 관련주인데 그렇죠. 일단은 좀 퇴색하는 어떤 감이 있어가지고 아마 시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한세 MK는 뭐 역시 최재형 관련주죠. 그다음에 한창산업 역시 KS 테마주. 그다음에 PSMC는 일단은 이제 아마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인데 아마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악재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리드 프레임 아까 일부에 뭐 리드 프레임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반도체 기판에 뭐 풍산 얘기 나오면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일 단조 역시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최재형 관련주인데 아마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다 해서 일단 하락을 했고요. 첫랩은 일단은 최근에 뭐 우리 마이크로 바이옴 빅데이터 사업을 한 회사고 그다음에 CJ 제일제당이 인수한다라 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급등 이후에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단은 9%대 하락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26일 날 이렇게 하락한 종목도 10종목을 봤는데 이 중에서 또 5종목을 보면은 1호는 일단은 이동통신 관련 어떤 뭐 부가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이제 최재형 관련주여 가지고 올랐었는데 아마 하락세를 시현했고 실적으로 보시면은 2020년도에 매출액이 226억. 478억, 그 다음에 영업이 23억이고 아마 1분기에도 일단은 아마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투신도 매도를 이제 반복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거의 뭐 7,000원 이상에서 일단은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지금 이제 5,000원이 이제 무너졌는데 차트상 보면 이런 종목도 이제 뭐 많이 빠졌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61선이 지금 한 4,300원 정도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부근에서 아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부터도 거의 뭐 한 10% 이상 더 빠져야지만 일단은 바닥이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뭐 지금 자체가 뭐 어떤 거는 뭐 눌림목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트상으로는 일단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나노 CMS는 일단은 CMS 테크놀로지에서 2009년에 일단은 이름이 바뀌었고 올 3월 9일에 일단은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일단 1분기에 일단은 수익으로 일단은 순이익을 일단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나노 CMS 역시 보면 이제 화폐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보안 기술에서 뭐 10만 원전 지폐를 뭐 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가 또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을 움직일 것 같은데 아마 수급에 있어서는 좀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꾸준히 사는 모습을 보이게 있고요. 일단 차트상도 보면은 어떤 분의 이 자리가 이제 눌림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61선이 이제 우상향하면서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들은 또 한번 뉴스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3월달에 지금 공모가 그날보다 주가가 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런 공모주들이 공모 당시의 가격보다 빠졌던 종목들이 최근에 테마를 형성하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도 아마 조만간에 또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픈베이스 이 종목도 뭐 컴퓨터 기자재 이런 종목이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이제 최재형 관련주 해가지고 일단은 상승을 했었는데 이 회사는 실적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매출에 1,500억에서 영업이익은 37억. 근데 아마 1분기에는 일단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향세를 타고 있고 차트 모양도 일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자리로 보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5,000원대 제가 볼 때는 이하로 가면은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 과연 거기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S투자증권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아마 그 큐라티스 관련해 가지고 지분 투자를 했다. 그래서 보면 이 회사도 보면은 2020년 뭐
보면 이게 3월 결산이거든요. 이제 네. 매출액이 726억에 영업이익이 163억. 그래서 뭐 1분기에도 일단은 흑자 전환했는데 어차피 뭐 요새 증권사들은 주식시장 자체에서 뭐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이제 어떤 그 브로커리 수익이 늘어나지만 이런 소형사들은 거의 지점도 없기 때문에 이런 브로커리지 수익은 기대할 수 없고 이제 IB 부분 쪽에 뭐 이런 어떤 금융 자문 이런 쪽에서 좀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최근에 이 IB 본부도 PF 쪽에 이제 부동산 PF가 주로 수익원인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제약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뭐 IB 부분도 있어도 일단은 뭐 이렇게 실적으로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그 우리 큐라티스 지분 보유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보면은 수급에 있어서는 썩 이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한 7월 중순까지 샀다가 지금 네. 이제 매도하는 모습. 주가도 일단 2만 원 돌파했다가 지금 15,000원대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61선까지도 한번 내려갔다 오는 게 오히려 주가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PN 풍년은 뭐 우리 압력서 해가지고 뭐 쿠쿠전자도 있지만 이것도 PN 풍년도 이제 압력서 관련해서 이런 회사인데 보면 실적 자체가 뭐 매출액은 좀 굉장히 괜찮은데 570억인데 영업이익이 뭐 거의 1%도 안 되는 이제 5억을 기록을 했고요. 아마 1분기에는 이제 149억에 15에서 1분기에 좀 더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대표적인 김동현 관련주죠. 그래서 아마 종목도 뭐 수급에서는 뭐 특별한 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아마 차트상으로도 보면 거의 삼봉을 이제 찍었죠. 찍고서 네. 내려오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일단은 이제 12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뭔가 또 한번 움직임이 있으면은 이런 종목도 강하게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삼봉이 나오면 어떤 의미로 보면 되죠? 일단 이제 좀 하락으로 보는 거죠. 아. 쌍봉이 있고 네. 삼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 그만큼 힘이 이제 분산이 됐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데 지금 이제 121선이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오를 수도 있고 네. 이거 어차피 뭐 뉴스에 따라서 오르는 종목인데 만약에 그렇죠. 네. 121선에서 또 힘을 못 받고 뭐 그런 뉴스가 없다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원위치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RSI도 네. 거의 뭐 이제 30으로 가면 거의 뭐 바닥인 것 같지만 아직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7일 날 종목은 일단은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넥스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넥스트 사이언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가 일단 보면 이제 우리 나노젠 그래서 뭐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일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현을 했습니다. 해서 외국인하고 아마 기타 법인들이 일단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일단은 하락세를 시연을 했고요. 무려 이제 25%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넥스트 사이언스의 어떤 나노젠 이게 지금 8월 달에 지금 뭐 그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보건부에 일단은 9월 초까지는 삼상 결과를 일단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날 뭐 하락률이 뭐 25%에서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다시 또 뭐 반등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따 차트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알츠라도 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메타버스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투신하고 일단은 사모펀드가 대량 매도를 해서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알체라도 일단은 뭐 AI 영상 이런 관련해 가지고 메타버스 테마를 올렸었는데 아마 25%대 일단 급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형 ENC라는 종목은 지금 계속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이제 가족 중에서 아마 막내딸하고 그 막내딸의 남편 사이가 아마 반기를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삼형 ENC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어. 원래는 이제 이런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네. 이 회사 자체는 별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어떤 악재로 인해 가지고 네. 계속 빠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인전자 이게 보면 이제 리모컨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리모컨도 이제 많이 납품하는데 최근에 어떤 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일단은 역시 이제 차익 매물이 출현을 했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이틀 연속 매도를 하면서 이날 13%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MPC는 이제 화학주인데 뭐 파레트 사업을 해요. 근데 이 회사도 어쨌든 간에 아마 메타버스 관련 신규 상장자 어떤 맥스트의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앵커 벤처스라는 자회사가 일단 맥스트 지분을 보유했다고 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아마 역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투신하고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대 일단은 하락을 한 종목이 일단은 MP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네이처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죠. 그래서 아마 조인트 스템이 아마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랐고, 그 다음에 또가 뭐 있었냐?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 실적이 관련된 초록백 미디어. 네. 미디어가 일단은 BTS 세계관을 영상을 드라마 뉴스를 제작하고 있다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단은 이제 네이처셀에 투자를 했다가 이제 올랐었는데 역시 급등을 하게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낮다서 일단 13%대 하락을 했고요. 이노뎁은 역시 뭡니까?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져 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회사는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혼합 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인 어떤 그 홀로렌즈하고 협력 관계에 따라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 차익 매물이 출회를 하면서 12%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스24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카카오뱅크의 어떤 뭡니까 지분 관련주들이 또 한번 테마를 형성됐었는데 예스24가 일단은 급등에 따른 일단 차익 매물로 해놔가지고 일단 이날 하락을 했는데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버킷스틸은 일단 미디어 관련주죠. 뭐 우리 문자라든가 벨소리 사업 이런 회사인데 이제 비덴트가 이제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 소식이 있어서 이제 올랐는데 이 회사는 어쨌든 간에 비덴트하고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전이 서로 순환 출자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올랐었는데 역시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투신하고 외국인의 대량 매도. 이게 보면 역시 급등주는 이유가 그래서 뭐 지분 뭐 가지고 있다 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에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종목들이 오를 때는 언젠가는 꺾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꺾이는 순간이 뭐 상한가를 한 번 더 치냐 두 번 더 치냐 가지고 거기 이제 편승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운이 좋아서 편승을 해서 뭐 상한가 두세 번 먹으면 이제 뭐 100% 정도 나오니까 기분은 좋지만 그렇죠. 잘못했다가는 그때부터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거의 뭐 40% 50%는 일단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일단 테마주를 뭐 여기에 이제 뭐 스릴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잘 편성이 되면은 수익이 많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한 번에 뭐 40% 50% 빠지는 건 금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서는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돈이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해도 되지만 이게 피 같은 돈을 저는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뭐라 해프게 하거나 돈을 너무 이렇게 뭐라 관심도 없으면 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럼요. 네. 그 힘들게 벌은 돈을 주식장에서 얘는 아무런 저거 없이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게 자꾸 급등주나 이런 급등주, 급락주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에 어떤 말로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은 지금 주가가 하락할 때 이런 게 눈에 띄기 때문에 이쪽에 사실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떤 그 욕망을 좀 참어라. 이제 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휴럼은 일단은 이제 스펙, NH 스펙 해가지고 상장이 됐었는데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인데 아마 기간에 일단은 대량 매도로 일단은 이날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 보면은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뭐 골재라든가 화장품, 발효식품, 음료, 이제 바이오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제 아마 올랐었는데 어쨌든 이 회사 보면 뭐 콤부차 전문 브랜드라 그러더라고요. 콤부차 저는 네. 뭐 마시지는 못해봤는데 일단 콤부차에 대해서 아마 독자적인 어떤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넥스트 사이언스인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바이오 뭐 진출함으로써 일단은 매출액이 354억에 일단은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무려 142억 일단 적자를 일으켰는데 일단은 뭐 베트남의 어떤 백신 사업이 성공한다면 또 한 방에 또 만회를 또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마 28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그 전에 보시면 그 전날 이제 많이 빠졌었죠. 네. 그런데 어제도 이제 조금 이제 했는데 외국인들이 일단은 아마 매도한 날은 크게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한 날은 좀 오르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뭐 투신이나 연기금은 일단은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넥스트 사이언스는 주가 자체가 지금 뭐 거의 아직은
추세가 꺾인 것 같지는 않아요. 좀 고점의 어떤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이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넥스트 사이언스 오늘은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아마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은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체라 지금 뭐 AI 뭐 학습 데이터 해가지고 뭐 메타버스를 이제 굉장히 떴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샀었어요. 사가지고 주가도 올랐었는데 어제 이제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투시는 계속 팔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도 일단은 좀 매도가 좀 우위다. 그래서 역시 이 종목이 거의 뭐 이제 올라가지 이제 빠졌는데 어느 정도 일단은 이제 60일선, 100일선 근처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 아마 35,000원 정도 오면은 다시 한번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56,000원에서 37,000원, 2만 원이면 거의 한 30-40% 빠진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이거를 또 반등의 기회로 또 노리는 그런 또 세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 ENC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박 장비, 통신, 항해 장비 이런 회사인데 지금 뭐 우리 형제간, 남매간에 일단은 뭐 경영권 분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기타 금융이 이제 계속 팔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죠. 아마 주가로도 12,000원대 이제 갔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 뭐 기관, 기타 법인 계속 팔고 있거든요. 주가가 12,000원에서 그냥 급락해가지고 지금 어제도 많이 빠졌거든요. 어제도 뭐 13% 빠져가지고 거의 8,000원대, 거의 뭐 50% 빠졌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뭐 경영권 분쟁이 뭐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전 저점이 6,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만약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네. 저수지에 허덕일 때 아마 6,000원대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한번 우리가 손절을 잡고 뭐 들어가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인전자 일단 리모컨 관련주죠. 주로 이제 삼성전자에 많이 납품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또 이거 외에도 뭐 서머스탯, 뭐 온도 조절 장치에 대해서는 뭐 LG전자라든가 뭐 현대차 뭐 이런 데 납품을 하는 회사고 일단 뭐 영업이익은 10억 정도, 매출액은 200억 정도 되는 그런 뭐 중견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뭐 수급에 있어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61선이 지켜주고서 일단 아래꼬리 달렸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를 또 차티스트는 아마 눌림목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또 매수에 가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경인전자 오늘 흐름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 거의 끝나지 않았나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MPC는 일단은 플라스틱 사출 제조 판매가 일단은 이 회사의 주요 사업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MPC 이 종목도 일단은 최근에 일단 급등했다가 이제 하락을 하는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 뭐 수급을 보시면 일단 외국인들하고 투시는 줄기차게 일단은 파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회사가 오르는 거는 이제 물류 섹터에 보면 이제 파레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파레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생산량이 많이 늘었다가 이제 올랐는데 결국은 이 회사도 일단은 이제 파레트보다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이 자회사가 일단은 맥스트 지분을 보였다 이제 올랐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매물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아직 추세가 약재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막 61선, 이제 11선이 지금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메타버스 이게 또 테마를 탄다면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7월 28일은 일단은 해상 옵틱스 하면 이제 주로 이제 뭐 렌즈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올랐었어요. 올랐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조만간에 상장하는데 아마 상장에 따른 어떤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막 금융투자 증권사들이 일단 대량 매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부유했던 그런 물량을 많이 내놓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28일 날 20%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럼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NH 관련해서 스펙 상장이 됐는데 계속 매도를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전환사채가 또 많이 전환 청구가 되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무려 발행 주식의 10% 해당되는 292만 주가 일단은 전환 청구가 되면서 이게 결국 이제 물량으로 이제 결국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물량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일단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한 겨냥은 최근에 우리 뭐 중소형
건설주 해가지고 뭐 기본주택 해가지고 뭐 우리 뭐 이낙연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가 좀 올랐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아마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아마 차익에 따른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는데 이런 테마주들은 예를 들어서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네. 바로 이제 급락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일단은 대주주의 어떤 뭐 수상한 시비거래 해가지고 이제 외국이나 기타 부분에 대량 매도에서 빠졌는데 이 회사는 이제 보면은 이제 CILDT가 CB를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금을 18억 가량을 이제 다른 금성축산진흥에서 차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자산총이 3억인데 어떻게 18억 원은 뭐 다른 데서 빌렸지만 또 그보다 예를 들어서는 거의 뭐 계약금에 보면 이제 원금 한 180억 정도를 어떻게 조달하는 해서 아마 대주주의 어떤 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빠졌는데 이 회사가 보면 이제 원래는 그 카메라 모듈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원래 지금 코로나 예방제에서 코빅실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셀바시온에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8월달에 유럽에 아마 출시를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아마 어제 아마 많이 올랐을 거예요. 어제 지금 주가 아마 이따 차트 보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일단은 코스나인은 일단은 이제 화장품 관련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주주가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대주주가 이제 아이큐어라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우리 화장품 회사인데 이제 거기서 일단은 코스나인을 기타 법인이 일단은 대량 매도를 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요 한계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아이진은 아까 얘기했죠. 제가 mRNA 관련해 가지고 네. 아이진도 후보인데 일단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이 일단은 대량 매도를 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회사는 그 주로 카톨릭대, 세종대, 전북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 제주도에다가 일단은 생산지를 구축했다는 회사가 아이진이거든요. 다만 근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외국이나 기타 법인이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임상 1상, 2상 A를 지난달 하순에 식약처에 제출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양이온성 뭐 리포저머 전달체로 사용하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지질 나눠 입자 뭐 전달체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보면은 아마 아나팔락시스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여러 업체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내년 초에까지는 뭔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지금 아마 정부에서 목적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 아니면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우리나라 자체 백신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한 회사라도 일단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에브리봇은 일단 뭐 로봇 관리 신규 상장주인데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의 대량 매도가 있어서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 HN은 요새 핫한 종목이었죠. 네, 워낙 많이 핫했습니다. 올랐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 삼형제 가지고 이제 많이 떴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최근에 급등에 따른 일단은 외국이나 기관이 일단은 매도를 했다. 그래서 보면은 역시 급등한 종목은 외국인 기관은 뭐 공매도도 뭐든 일단은 매도를 하더라고요. 네. 끝까지 안 가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랜티넷은 이재명 테마주인데 일단 외국인의 매도로 하락 추세를 지속을 했다. 그래서 보면은 일자리 관련주에서 일단은 부각이 되는 종목이 플랜티넷. 그다음에 한세 MK는 역시 최재형 관련주 가지고 지금 보면은 하락 추세가 일단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 옵틱스 이제 카메라 모듈 뭐 관련주 돼가지고 일단은 이 회사도 일단은 이제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실적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저 보시면 뭐 매출에 2천억에다가 손실이 뭐 404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대규모 물량 부담 때문에 일단은 하락을 했고요. 일단 뭐 수급 자체는 뭐 지금 금융투자 계속 사모펀드랑 매도를 하죠. 그래서 아마 주가 자체가 거의 뭐 권리락대 1295원에서 지금 뭐 800원대까지 거의 뭐 한 40% 이상 빠진 이런 종목이 RSI가 일단 거의 지금 저수지에서 허덕이는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휴롬은 일단은 우리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아마 그 NH의 스펙 2021년 7월에 일단은 휴롬이 합병해서 상장이 됐거든요. 근데 실적 자체는 그래도 뭐 괜찮아요. 매출액이 760억에 일단 영업이익이 74억인데 아마 지금 보면은 수급에 있어서 기타 금융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많이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간 이 종목도 상장 시에 좀 인기가 있다가 지금 이제 4,000원까지 7월 초에 올랐었는데 그 뒤로 거의 뭐 지금 2,200원대에서 많이 빠졌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스펙 관련 종목은 2,000원대 사야지만 수익이 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빨리 팔고 나와야지 다시 이제 원위치 됩니다. 그래서 스펙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한 경영 역시 뭐 여러 가지 건설 업종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했는데 이 종목도 아마 핫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10,000원까지 갔다가 그를 다시 아마 재차 돌파 시도에다 실패를 하니까 그날 그러니까 28일 날 일단은 장대 음봉이 나고 어제도 일단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8,000원대까지 내려간 모습인데 이게 잘못하면은 61선 거의 뭐 5,500원대까지도 내려왔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로고 디바이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카메라 모듈 부품 제조하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 지금 이 회사도 여러 가지 뭐 이슈해가지고 뭐 대주주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 회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셀바 시온에 투자를 했다래 가지고 뭐 8월달에 뭐 유럽 출시가 있다래 가지고 또 어제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어제 네. 뭐 750원 거의 뭐 20% 올랐죠. 어제 보면 이제 투신이 샀거든요. 네, 거래량도 투신이 엄청나고요. 그렇죠. 투신이 네. 샀다는 게 정말 이상한 거네요. 투신인데 오늘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투신이 또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투신이 샀다 하면은 일단은 올라오는 게 이제 안 사다가 보면 이 종목도 61선을 깨지다가 어제 이제 네. 올렸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다시 좀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눌림목으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과연 61선이 계속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코스는 일단은 제가 화장품 관련 회사로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아까 IQ라는 어떤 대주주로 일단은 변경이 됐다 해서 외국인하고 기타 부위 많이 팔았는데 어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투신이 또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또 올랐어요. 28일 날은 빠졌었는데 이제 어제는 올라가지고 지금 거의 뭐 이거를 또 상승 장악이라고 하락을 완전히 또 포위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은 좀 빠지네요. 아마 주의 환기 종목이니까 아마 투신이 샀기 때문에 네. 과연 투신이 언제 매도를 하나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는 이제 역시 삼형 ENC는 제가 경영권 분쟁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3일 연속 급락을 하는 종목에서 외국인 투신 기타 대량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서정 기전은 이제 급등 후에 박스권 일탈하면서 이제 3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면서 일단은 뭐 원전 관련주 아마 윤석열 관련주보다 이제 원전 관련주가 올랐었는데 이제 수 배전 사업 해가지고 올랐었는데 일단은 박스권 이탈해가지고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CBI는 일단은 액면 분할해서 거래 제거의 후에 급등날 시현하고 있는데 역시 전행권 행사에 따른 오버행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이 회사도 이제 보면은 그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뭐 엔진 부품, 미션 부품인데 아마 이 회사는 이제 GVTV가 일단은 1호 조합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일단은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액면 분할해가지고 거래 재고에 일단은 계속 급락이 되는데 우리 전환사채로 인해서 일단 하락을 했다 보면 되고요. YAO도 명예훼손 청구 소송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소송이 뭐 저럴 때는 명예훼손가 과연 뭐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그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로 뭐 LG화학이라든가 뭐 LG전자, 현대모비스 이런데 그런 필름을 납품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성 정보는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원격 원료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택근무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랐던 종목인데 역시 이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해 가지고 오버형 이슈로 인해서 외국이나 기관이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M2N은 역시 전환사채 관련해서 오버형 이슈를 했는데 스틸 드럼 사업을 하고 또 신라젠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아마 네.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올랐었는데 M2N의 스틸 드럼 뭐냐면 이제 그 석유화학 제품을 포장하는 용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강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 보면 이제 냉형 강판에 그런 이제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주요 원료를 하는 종목이 일단은 M2N이다. 코디는 역시 이제 화장품주인데 뭐 이낙연 관련주로 해가지고 일단은 급등 후에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제 기타 법인을 매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지는 최근 급등에 따른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제 많이 그 뭡니까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그 산하천이라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모터라든가 스피커형 자석
환경 플랜트 이런 어떤 그 회사가 되겠는데 뭐 원료에 보면은 이제 중산난 나트륨이 아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굉장히 많은 내용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또 하락률 상위 종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2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보다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